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대한광통신입니다. 일단 대한광통신이 지금까지의 적자를 벗어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올해는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여기에 더불어서 내년 같은 경우는 실적의 폭발적인 성장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요, 내년부터 실적의 폭발적인 성장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피크아웃이 아니라 시작이 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핵심만 딱딱딱 줄여서 분석을 해드릴게요. 일단 제가 얼마 전에 대한광통신을 분석해드린 적이 있었죠. 약간 990원에서 991원에서 이제 아무도 모르는 안티드론 유일 독점 기업, 미국 통신망 투자 최대 수혜주, 대한광통신 턴어라운드 시작 이렇게 분석해드렸고 그 당시 주가는 대략 한 960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961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현재 주가는 대략 한 1019원입니다. 한 10일 전에 영상을 찍어드렸었고 그 이후에 주가는 대략 한 5%가량 오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실적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빠르면 올해 2분기, 늦어도 올해 3분기부터는 보일 것이고 이에 따라서 올해는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고 내년부터는 폭발적인 실적 성장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영상을 찍어드릴 때 당시보다 주가는 약간 더 올랐지만 저는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나 현재로서는 지금 기준으로서는 대한광통신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회가 지워지면 그러니까 여기서 지지라인이 조금 더 확고해진다거나 아니면 변곡점이 만들어질 때 저는 매수할 생각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매수를 진행할 것이고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 더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글로벌 통신망 투자 규모가 올해부터 급속도로 증가합니다. 내년에는 본격화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대한광통신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죠. 기업 명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통신 관련 회사이고 정확히 말씀드려서 광케이블, 통신선과 그리고 전력선을 공급해주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과거에 5G 열풍이 불었을 때 실적이 폭발적 성장을 하다가 5G 열풍이 빠르게 사그라들면서 적자의 늪에 빠지고 말았는데 저는 내년부터 다시금 폭발적인 성장이 시작될 걸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이유는 올해부터 글로벌 통신망 투자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시나 그 트리거는 AI가 이제 AI에 대한 폭발적 성장이 통신망에 대한 성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5G를 깔아도 아니면 통신망에 대한 투자를 하더라도 이걸 어디다 써야 되는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세상에 좀 발전을 하고 있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AI라던가 혹은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UAM, AR, VR 이런 쪽에 대한 그런 수요가 통신 부분까지 차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생성형 AI, 클라우드, 자율주행, 의료, 금융 등 다양한 산업에서 5G 혹은 그 이상의 속도를 필요로 하게 되면서 올해부터 글로벌 통신망 투자가 시작이 될 거고요. 늦어도 내년부터는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몇 안 되는 통신망을 이제 통신선을 공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이 대한광통신이라는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배드라고 해서 2030년까지 대략 한 60조 원, 61조 원 이상을 통신망 투자에 투자를 하겠다. 통신망 쪽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대한광통신이 미국에도 법인이 있습니다. 미국 기업을 인수를 했죠. 미국 기업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의 배드 법인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저는 대한광통신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글로벌 최상위의 광섬유, 광케이블 제조를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과 한국 외에도 다른 전 세계적으로도 중국 기업들 외에는 대한광통신과 이제 가격 경쟁력으로 붙을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한광통신을 보시면은 주가는 이제 막 1,000원을 돌파하고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시가총액도 굉장히 낮아요. 시가총액도 1,1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죠. 실적도 내년에 200억 정도로 괄목할 만한 성장이 찍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고 올해도 적자가 27억 정도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저는 올해부터 흑자 전환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받고 있는 그런 수주 같은 것들을 보면은 빠르면 올해 2분기, 늦어도 3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해서 올해 전체 실적은 흑자가 날 것이라고 저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지금부터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5G라던가 통신망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을 위주로 말씀드렸다면은 방산 쪽에서도
대한항공신은 없어서는 안 되는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유일기업이에요. 독점기업이고 유일기업입니다. 그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주요 사업 영역은 지금까지는 통신, 전력 이쪽에 대한 선을 광케이블과 선을 공급하는 기업이고 특히나 이제 특수 광섬유라던가 고순도 커츠는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안 되는 기업밖에 못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한광통신 그리고 일본 기업 하나 정도 그리고 유럽 기업 하나 미국 기업 하나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코닝이라는 기업이 대한광통신의 이제 가장 큰 이제 경쟁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본은 스미토모 그리고 한국에서는 대한광통신 이 정도가 광케이블을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궤도공법이라고 해서 그냥 광섬유 생산의 세계 최고 수준의 그런 생산에 대한 그런 노하우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걸 할 수 있는 기업은 미국의 코닝, 일본의 스미토모 그리고 중국 기업들밖에 없는데 이 중국 기업들이 안보에 대한 이유로 혹은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한 그런 제재 수단으로 진출을 못 하고 있어요. 주요국들의 유럽이라던가 미국 쪽에 전혀 진출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한국 기업이 수혜를 본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미국의 코닝, 일본의 스미토모 그리고 한국의 대한광통신이 이 광케이블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독보적인 영향력을 끼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낮지 않아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 전까지 실적이 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5G 시대 때는 주가가 대략 한 6배 이상, 7배 가량 갔었었는데 이게 다시금 거의 7분의 1 토막 가까이 났었던 것이고 최저점 기준으로 했을 때는 대략 한 20분의 1 토막 정도, 한 15분의 1 토막 정도 났었다가 최근에 어느 정도 반등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반등세가 실적에 대한 성장과 더불어서 이런 안티드론 쪽, 안티드론을 이제 레이저 포로 쏴서 이제 죽일 수 있는, 없앨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우리나라에서는 대한광통신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저는 지금부터는 실적에 대한 성장과 그리고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의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 서서히 시작될 수 있다. 빠르면은 올해, 늦어도 내년부터는 시작될 걸 보고 있는 것이고 주가는 언제든지 선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정도부터면은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같은 경우도 앞으로 5년 동안 60조 이상을 통신망에 투자를 하겠다 밝히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의 광섬유 공급 과잉이 이제 문제가 됐었었는데 이게 막히고 있어요. 이게 수출길이 막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출 의존도가 60%가 넘는 대한광통신의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환경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 미국의 인캡 어메리카 LLC를 인수를 했죠. 현지의 케이블 제조사인데 이걸 인수함으로써 미국에서도 이제 유통망에 대한 공급망에 대한 그런 경쟁력을 빠르게 쌓아가고 있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이제 올해부터 실적을 지키기 시작해서 내년부터는 폭발적인 성장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재무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적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지금 기준으로 주가 많이 올랐을 때 뭐 유상증자던가 혹은 전환사채 등으로 오른 주가를 토대로 해서 가장 유리한 투자를 받아낼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어차피 투자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너무 낮아서 투자를 받고 싶으면 대주주의 비중이 다 뺏깁니다. 지분율이 다 낮아져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실적의 턴어라운드를 하고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그때 아마 유상증자라던가 전환사채를 발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미래에 유상증자 발행한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부터 악재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주가를 띄어야지만 유상증자를 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좀 다르게 봐야 됐다.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뭐 그 전에도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오션 혹은 이제 일진전기라던가 이런 이제 변압기 쪽이라던가 화장품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유상증자를 진행하기 전에 주가를 많이 띄우고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대한광통신도 이제 업황 자체가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유상증자보다는 나중에 추후에 이제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와 함께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그 정도 때 유상증자 진행하면서 재무적인 리스크를 어느 정도는 해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대한광통신은 이제 우리나라 안티드론 쪽에서도 이제 유일기업으로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죠. 안티드론이 뭐냐 한다면 간단하게만 핵심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탱크라던가 우리나라가 탱크, 전차, 자주포 이런 쪽에 굉장히 강점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의 가장 큰 약점은 드론이에요. 드론에 거의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움직일 때 항상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이 안티드론 시스템입니다. 안티드론 시스템. 지금으로서는 가장 각광받는 이제 것 중에 하나가 레이저를 쏴서 드론을 격추시키는 거예요. 레이저 한 방 쏘는데 2천원밖에 안 들어요. 네. 그냥 전기로만 내면 되기 때문에 2천원밖에 안 되는데 이 기술력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별로 안티드론 체계를 이제 중점적으로 키워주는 시대가 이제 막 열리고 있는 것인데 대한민국에서는 대한광통신이 유일하게 이 레이저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드론이 이제 전장에서 드론이 핵심적인 축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안티드론도 핵심적인 축을 맡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내년부터는 이쪽 시장도 개화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신의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광통신에 대한 분석이었고 특히나 이제 통신망에 대한 투자, 특히 미국의 배드 법안이라던가 아니면 우리나라의 그런 안티드론 체계에 대한 수혜 정도에 대해서 주로 분석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 역시나 현재로서는 대한항공신에 투자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제가 매수를 할 때는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 말씀드리면서 매수를 진행할 겁니다.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다들 아시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승!